자, 이제 5단원 경이로운 물의 성질 봅시다. 뭐 경이로울 것까지 있나? 단원 이름을 왜 이렇게 정해놨을까? 자, 162번 봅시다. 자, 다음은 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한 물 분자의 산소 원자는 이웃한 물 분자의 수소 원자하고 수소 결합을 하죠. 그죠?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물이 얼음으로 상태가 변할 때 육각 고리 구조로 얼게 되면서 빈 공간이 생겨서 부피가 증가를 해주게 되겠죠. 물의 특성이죠. 자, 그 다음에 163은 그림은 물 분자 사이의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한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공유 결합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결합 B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는 현재 수소 결합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결합 A는 공유 결합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온도를 높이면 결합 A와 B 중에서 분자 간 결합력인 B가 먼저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이 큰 거는 바로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이 수소 결합 때문이니까 디귿 3번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164번. 일상생활 속 현상 중에서 물의 비열과 관련된 현상, 비열이 커서 나타나게 된 현상만 써주는 거죠. 자, 첫 번째 거는 이거는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 네, 해안 지방이 내륙 지방보다 일교차가 더 작은 거는 바로 물이 옆에 있기 때문에 비열이 커서 그렇죠. 그 다음에는 바닷가에 낮은 해풍, 밤엔 육풍이 부는 것도 비열 때문이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강물에서 수면부터 얼어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이거는 물의 밀도가 4도씨에서 최대가 돼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 바닷물이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열을 저장을 해서 평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요것도 이 세 개가 바로 비열에 대한 성질이죠. 자, 다음에 165번. 그림은 같은 질량의 물과 액체를 일정한 열량으로 가열을 할 때 가열의 시간에 따라 각 물질의 온도를 나타냈어요. 지금 물은 아직 끓는 점에 도달 안 했고, A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에 지금 도달했어요. 그죠?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에 가열을 했었을 때, 온도 변화가 누가 더 컸냐면은 A가 더 컸어요. 그러면은 Q는 CM 델타 T에 의해서 같은 시간 동안에 가열했다. 공급해준 열량이 같고, 그 다음에 같은 질량인데 온도 변화가 컸다라는 소리는 비열이 작다라는 소리죠. 따라서 물의 비열이 C의 액체 A의 비열보다 큰 거예요. 따라서 물이 액체 A보다 정확하게는 액체 상태에서의 비열이 더 크죠. 같은 질량의 물과 액체 A를 일정한 열량으로 가열했을 때 물이 액체 A보다 더 쉽게 안 데워져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같은 온도에서 분자 사이의 인력은 결국에는 이제 뭘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끓는 점으로 비교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물이 액체 A보다 더 큽니다. 끓는 점이 높으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4번. 자, 그 다음에 166번. 그림 강하고 나는 서로 다른 온도에서 물 분자 사이에 결합 모형을 나타냈는데, 얘가 이제 육각 고리 모양으로 생긴 얼음이고, 이 녀석이 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틀렸고, 밀도는 액체인 물이 얼음인 고체보다 더 큽니다. 나에서 온도를 높이면 가로 변할 수 있죠. 그렇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니까 액체 상태로의 상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 그 다음에 167번. 그림은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를 나타냈는데, 단위 부피당 분자수,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결국에는 클수록 밀도가 큰 거죠. 분자수가 많으면 결국엔 질량이 커지니까. 따라서 A하고 B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B가 더 크죠. 분자당 수소 결합수는
C가 A보다 더 적어요. 고체 상태일 때가 가장 많습니다. 알겠죠? 분자당 수소 결합수는 C가 A보다 커서, 즉 고체 상태일 때 한 분자당 최대 4분자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는 B하고 C하고 보면 B가 밀도가 C보다 더 어떻게 됩니까? 작죠. 그러니까 밀도가 작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부피가 크다. 그러니까 평균 거리가 더 멀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디귿 2번만 맞고요. 자, 그다음에 168. 그린 간은 1g의 얼음을 일정한 열량으로 가열을 할 때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를, 나는 온도에 따른 1g의 부피를 나타냈대요. A부터 C는 각 위치에서 물의 상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4도씨의 얼음은 4도씨 물 위에 당연히 뜨죠. 마이너스 4도씨의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작죠. 부피가 크면 밀도가 작은 거니까. 그치? 따라서 맞고, B에서 물의 온도는, B는 지금 녹는 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0도씨가 되는 게 맞고요. A에서 C로 변할 때, 고체 얼음에서 액체 상태 물로 변할 때 물 1g의 부피는 증가하죠. 왜냐하면은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는 감소하지만 액체에서 지금 A에서 C로 변할 때 100도씨 물에도 얼음은 뜨니까 1g의 부피는 증가한다는 안 되네. 어차피 액체니까. 아직 기체 상태로 도달을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음과 90도씨의 물을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는 끓기 전까지는 얼음의 밀도가 더 작아요. 그래서 물에 뜨니까 결국에는 얘가 더 부피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부피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가 맞게 되겠죠. 문제 좋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다음에 169. 표는 100g의 얼음과 물의 부피를, 그림은 얼음의 결정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결합 A는 분자간 결합력이니까 수소 결합에 해당이 될 거고, 그다음에 결합 B는 공유 결합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0도씨 얼음 상태의 부피하고 물 상태의 부피를 보면은 X가 더 크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X가 Y보다 크다. 가에서 나로 상태가 변할 때, 즉 얼음에서 물로 변할 때 수소 결합수는 감소합니다. 결합이 끊어지니까. 수소 결합이 열에 약해요. 열에 약해서 잘 끊어집니다. 단위 부피당 결합 B의 수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더 크다. 단위 부피당 B의 결합 B의 수가 많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단위 부피당 물 분자 수가 얼마나 더 많은가인데, 그 물 분자 수가 많다는 소리는 같은 부피당 질량이 크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따라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크다는 맞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170번. 그린 간은 플라스틱판 위에 T1도씨와 T2도씨의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데 얘가 더 동그랗죠, 지금. 그럼 더 동그랗다는 소리는 이 표면 장력은 온도에 반비례해서 온도가 높을수록 표면 장력 값이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는 누가 더 온도가 높다? T2의 온도가 T1보다 높은 거고, 지금 똑같은 플라스틱 판에서 같은 온도에서 물하고 액체를 놨는데 얘 물이 더 동그란 걸로 봐서는 여기서는 표면 장력이 누가 더 커요? 물이 X보다 더 큰 거예요. 자, 따라서 T2가 T1보다 높으니까 틀렸고,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표면 장력이 더 크니까 물이 액체보다 여기서 어떻다? 더 강하다라고 맞고,
플라스틱판 위에 T2도씨 액체를 올리면은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면은 표면 장력이 줄어드니까 더 구형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퍼져버리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1번. 그림은 물과 에탄올의 표면 장력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인데 유리컵에 물을 넣은 후 100원 동전을 한 개씩 천천히 넣다가 물이 넘치기 시작을 하면서 동전이 넣는 것을 멈추어 넣어준 동전의 수를 세주고 물 대신 에탄올을 했는데 표면 장력이 물이 더 크니까 넣어준 동전의 개수는 물이 더 많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온도를 높이면은 표면 장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줄어들게 될 거고 물과 에탄올을 혼합한 용액으로 실험을 해주면 물보다는 인력이 약하고 에탄올보다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전의 개수분은 기억보다는 적겠지만 니은보다는 많겠지. 이건 맞겠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2. 다음은 물이 든 용기에 가는 유리관을 넣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물이 든 용기에 가는 유리관을 넣으면 유리관 속 물의 높이가 용기 속 물의 높이보다 높아지는 무슨 현상이라고 불러줍니까?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기억과 관련된 현상은 일단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상승시키는 원리도 모세관 현상이고, 그 다음에는 수건을 끝을 물에 담가 놓으면은 수건 끝까지 물이 어떻게 됩니까? 적셔져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음료에다가 빨대를 꽂아 놓으면은 음료가 빨대 윗부분까지 약간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관과 액체 사이에 부착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액체 분자 간 인력하고 요 두 가지가 다 영향을 줘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죠. 자, 다음 173. 그린 간은 에탄올 수용액의 농도에 따른 표면 장력을 봤는데 에탄올 수용액의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농도가 표면 장력이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농도가 작을수록 물의 혼합 비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물의 혼합 비율이 높다.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큰 거지,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에탄올 수용액에 얼음이 들어있는데 지금 얼음의 밀도가 에탄올 수용액보다는 더 큰 거예요. 아니, 얼음 밀도가 작은 거예요. 표면 장력은 물이 에탄올보다는 크죠. 그렇죠? 에탄올의 비율이 높아지면은 표면 장력이 줄어들고 물의 비율이 많아지면은 표면 장력이 커지니까 에탄올 수용액의 농도가 클수록 표면 장력은 작아지고 나에서 얼음이 모두 녹으면 물의 양이 여기서 물이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에탄올 수용액의 농도가 낮아질 거고 표면 장력은 커지겠죠. 농도가 낮을수록 커지니까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174. 그린 간은 50도씨 1g의 액체 A와 B를 각각 상온에 두었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를 나는 20도씨 1g의 액체 A와 B를 일정한 열량으로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를 나타냈대요. 자, 그럼 여기서 단순히 녹는 점, 끓는 점으로 비교를 해주면 안 되고 여기서는 비열로 비교를 해줄까? 비열. 자, 그럼 둘 중에 같은 열량으로 가열을 했었을 때 온도 변화가 누가 더 작았냐면 기역이 더 작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열이 누가 더 큰 거예요? 기역이 니은보다는 큰 거죠. 온도 변화가 작을수록 비열이 크니까. 그러면 비열이 큰 애는 잘 뜨거워지지도 않지만 잘 식지도 않아요. 따라서 같은 시간 동안에 온도 변화가 누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까? A의 온도 변화가 B보다 더 크게 나타났어요. 그죠? A가 더 많이 식은 거죠. 그러니까 B가 더 안 식은 거니까 따라서 기역이 B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니은이 A에 해당이 되겠죠. 비열이 클수록 잘 뜨거워지지도 않지만 한번 뜨거워졌을 때 잘 차가워지지도 않아요. 따라서
기역은 B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분자 사이의 인력은 여러분들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끓는 점으로 보면 되는 건데, 지금 기역이 B고, 니은이 A인데, 끓는 점이 누가 더 높아요? B가 더 높죠. A는 먼저 지금 끓고 있고, B는 아직 도달 안 했으니까. 따라서 맞고, 끓는 점에 도달할 때까지 가해진 열량은 액체 B가 당연히 A보다 당연히 커야죠. 끓는 점이 더 높으니까 더 오랜 시간 동안 가열을 해줘야지 맞게 되는 거니까 4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175번. 그림은 1g의 얼음을 일정한 열량으로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부피를 나타냈대요. 자, T1에서 T2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밀도가 어떻게 돼요? 가열할 때잖아. 그럼 가열하면서 그러면은 고체 상태에서 액체가 되는 거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가를 한다가 맞게 되겠죠.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T1에서 T2로 갈수록 분자당 수소 결합수는 그쵸, 적어지죠. 얼음이었을 때가 제일 많아요. 1g의 얼음 대신에 5g의 얼음으로 실험을 하면 0에서 T1 구간의 기울기는 결국에는 가열 시간이 좀 더 길어져야 되는 거고 부피가 변화는 똑같을 테니까 그럼 가열 시간이 이렇게 길어져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기울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라고 대답을 해줘야지 맞게 되겠죠. 따라서 3번이 맞고요. 다음에 176번. 다음은 표면 장력에 대해서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래요. 액체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할수록 표면 장력이 커서 플라스틱 판 위에 떨어뜨린 액체 방울의 모양은 구형이 된대요. 50도씨의 물 한 방울을 플라스틱 판 위에 떨어뜨리고 모양을 관찰해주고, 다음에는 기역을 플라스틱 판 위에 떨어뜨리고 모양을 관찰했더니만 지금 나가 됐었을 때 지금 표면 장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표면 장력을 줄게 할 수 있는 거는 60도씨의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표면 장력이 좀 더 작은 에탄올을 떨어뜨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50도씨의 물과 에탄올의 혼합용액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다 가능하죠. 결국에는 가에서 나로 가면서는 표면 장력이 감소를 하는 경우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 그렇죠? 예,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177번. 그림은 1기압에서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를 나타냈는데 겨울철에 수도관이 얼어서 터지는 까닭은 물은 얼음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이 얼면 부피가 증가를 하기 때문이죠. 이 이유는 결국에는 수소 결합수가 최대가 되고 이 최대가 되면서 육각 고리 구조가 형성이 되어서 이 육각 고리 구조 내부만큼의 내부만큼 빈 공간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빈 공간이 결국에는 부피가 되는 거고, 이 늘어난 만큼 그래서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수도관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